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한산한 분위기 속에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다우 지수는 한 주간 1.3%가량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와 0.9%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S&P 500과 나스닥은 4주 연속 올라 지난 6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우지수 역시 4주 연속 올라 4월 이후 가장 오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 쇼핑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인 추수감사절 온라인 쇼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어도비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 온라인 지출은 역대 최대인 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상승을 했고 이에 이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주가는 0.9%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게다가 타겟 역시 0.7%가량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쇼핑 분위기는 한껏 올라왔다 할 수 있죠. 반면 이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위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S&P 글로벌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제조업 PMI는 49.4로 전월의 50가 시장 예상치 50.1을 밑돌았고 이러한 수치는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PMI가 50을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시사했는데 반면 서비스업 PMI는 50.8로 집계돼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시장의 예상치 50.1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펀드 스트레스 톱니는 지난 10월 27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S&P 500 지수는 10% 올랐는데 이에 이제는 시장의 폭이 대형 기술주에서 다른 주식들로 넓혀지고 있다는 강점이 나타나 부동산과 금융주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10% 이상 상승을 했다 밝혔고 이에 따라 지금의 주식시장은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연방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긴축 통화 정책의 시차에 따른 지연 효과로 인해 2024년과 2025년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내년은 단기금리가 100bp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했음에도 경기 침체는 일어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연은은 2년물 국채 금리가 100bp 이상 떨어져도 실업률 상승과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2024년부터는 실질 GDP의 지속적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주식시장은 최대 거시적 불확실성은 넘어섰고 이미 심각한 지정학적 충격까지 흡수를 했다 생각이 들며 게다가 매그니피션트 세븐과 같은 기업들은 늘 그렇듯이 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전히 지금 시장엔 상승의 확신이 없는 주식 비관론자들이 많아 강세장은 일반적으로 높은 확신과 행복감으로 끝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션트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테슬라는 이날 0.53%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235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배경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이죠. 시장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전기차 판매 비중 7.3%보다 증가한 수치며 이에 따라 미국의 올해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격적 가격이나 정책은 모델 Y와 같은 인기 차종까지 판매가를 낮춰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는 연쇄 효과를 발생시켰고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도 연말 파격 할인에 나서며 전기차 재고를 팔아 시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에 테슬라는 최근 미국에서 모델 3를 비롯해 모델 Y와 S 그리고 모델 X와 같은 전 모델 재고분 가격을 인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재고 처리에 나선 차는 모델 Y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올해 인도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 파격 할인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테슬라가 올해 세운 연간 인도 목표치는 180만 대로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인도량이 132만 4,074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약 한 달여 만에 50만 대의 차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다만 테슬라는 다가오는 11월 30일 사이버 트럭의 인도 행사가 다시 주가 상승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는 지난 10월 30일 197달러라는 저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1.93%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477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엔비디아 이 같은 하락세는 중국용 인공지능 반도체 칩 출시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 규정에 맞춰 새로 개발한 GPU 출시를 내년 1분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 엔비디아가 개발한 중국 수출용 제품 3종 중 출시가 연기된 것은 가장 강력한 H20이며, H20의 출시가 지연된 것은 서버 제조업체들이 반도체를 제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에 엔비디아는 H22에 중국 수출용 L20과 L2 출시도 준비 중이며, L20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당초 일정에 따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의 약 20%를 중국에서 기록해온 만큼 이번 H20 출시가 실제로 지연될 경우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는 지난 2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지만 다음 4분기에는 중국을 비롯해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 지역에서 매출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 밝힌 바가 있죠. 게다가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24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의 단기 변동성을 겪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칩셋 수요는 2024년까지 확보되어 있으며, 엔비디아가 제시한 4분기 매출 전망은 중국 판매가 전분기보다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이 계속되리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S&P 500은 0.06% 상승하면서 지수는 4,559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은 이날 0.11% 하락하면서 현재는 14,250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따라 주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66으로 마감하면서 시장은 서서히 과열 상태로 진입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0.7% 하락하며 현재는 189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애플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 기간 동안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2주 동안 판매한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했고, 반면 중국 기업인 하웨이와 샤오미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8%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따라 이 같은 결과는 미중 갈등 심화로 자극이 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우선주의와 애국 소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편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인 피스컨은 최근 지연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5% 이상 상승을 했고, 가정용 로봇 제조업체인 아이로봇은 아마존이 14억 달러 규모로 회사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규제 승인을 곧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날 3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 아웃도어 회사인 비스타는 코트 CG 그룹과 전략적 결합을 제안하면서 이날 주가는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비트코인이 잠시 38,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주가는 6%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